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우 시절, 저희 2019년 10월 2일에 국내에서 개봉해서 무려 525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은, 어찌 보면 2020년대를 열어준 문제작이기도 한 조커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제목도 그렇지만 조커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 사전 정지 작업 중에 하나인 인물 분석은 조커 혹은 아서 플렉이라는 그 인물을 일단 좀 다차원적으로 네. 분석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 셰프님이 보시기에 네. 이 조커라는 인물,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은 일단 광대죠. 네, 현직 광대예요. 맞습니다. 현직 광대고, 그러나 꿈은 코미디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광대와 코미디언이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TV에 나오는 혹은 인기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이죠. 그렇죠. 마치 머레이 맞아요. 프랭클린처럼.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에서는 네, 그 페니 플렉이라고 그 엄마에게는 네. 해피라는 닉네임으로 불려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설정이에요. 음. 마치 어떤 웃음이라는 병을 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떤 병적 웃음에 처한 네. 것과 동일한 건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해피한 적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예, 말하죠. 자기 인생에서 1분도 해피한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한 건 그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음. 코미디언이 되려고 한다는 걸 꿈꾼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피라고 자꾸 불렸으니 네. 이게 세뇌받은 꿈인 건지 진짜로 해피하게 해주고 싶은 건지 이런 사실 장치들까지 토드 필립스 감독이 고려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누군가를 웃기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네. 아서에서 조커라는 괴물이 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안타까운 거는 그는 타자를 웃게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죠. 네. 개그 코드가 좀 네. 너무 남다르죠. 유별나고 네. 보통 청중들이 웃지 않습니다. 네.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음. 본인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웃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웃음의 코드를 모른다는 건데. 네. 사실은 그 사람은 언제 웃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걸 수도 있죠. 네. 자기가 긴장되거나 아플 때만 웃으니까. 네. 당황할 때만 웃으니까. 그렇죠. 웃음의 포인트를 잡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이제 감정 실금이라는 병이래요. 이걸 조금 찾아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군요. 존재하는 병인데 네. 그러니까 웃음이나 울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어떤 영화에서처럼은 아니고 간단하게 약을 먹으면 네. 짧게는 몇 주만 해도 그러니까 감정의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네. 호르몬을 조절하는 건지 우울증 네, 치료제처럼. 그렇구나. 근데 이걸 이제 토드 필립스 감독은 하나의 그 실마리로 잡아놓고 네. 캐릭터를 전개한 거죠. 저는 이 설정이 너무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진짜. 천재적이죠. 네. 그러면 왜 제가 뭐 인물 발굴이지만 네. 왜 관객들이 사실 원호 씨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악역들을 봅니다. 네. 근데 조커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악역이 그러니까요. 있나 싶을 정도예요. 마력이 있어요. 마력이 있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네. 오랜 시간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감의 파문을 일으키고 네. 페이소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피라고 불리고 조커가 되고 싶지만 네. 실제로 웃기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어떤 상실의 감정 네. 그리고 현실에서 느끼는 이 소외 즉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감을 조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마냥 악인으로 몰아붙일 수 없었고 네. 그리고 아주 감독들이 운이 좋게도 네. 혹은 굉장히 캐스팅을 잘한 걸지 모르지만 네. 잭 니콜슨부터 이번에 호아킨 피닉스까지 크게 한 세 분의 조커들이 히스레저 포함해서 다들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는 맞아요. 명연기를 보여줬고 그 세대의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했죠. 정말. 그리고 그 세대의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게 만들었던 맞습니다. 역할도 사실 조커였고요. 네네. 이 박자들이 다 네. 합을 맞추면서 악역이지만 네. 많은 관객들의 공감과 지지를 일으키고 그걸 넘어서
사회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맞습니다. 인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닐까 저희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크나이트에서의 조커가 던지는 어떤 뭐 심리학적인 질문들도 많이 다뤄볼 생각이고 이 오늘도 호아킨 피닉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커라는 그 캐릭터는 되게 저는 쭉 갈 것 같은데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희대의 명배우들이 조커를 한번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장희빈 같은 거죠. 그렇죠. 장희빈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대 여배우들의 어떤 그러네. 대세가 결정되는 것처럼 조커도 그런 캐릭터로 불멸의 캐릭터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워낙 세 배우가 네. 명연기를 펼쳤기 때문에 맞아요. 조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어떤 배우가 이건 사실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자레드 레토는 네. 그 자레드 레토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되게 좀 뭔가 그 존재감이 처지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또 결과를 봤을 때 정말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도 진짜 그럴듯한 지적이네요. 저희 호우 시절은 이번 영화 조커를 시작점으로 해서 배트맨 시리즈라는 아주 희대 문제작, 장대한 프랜차이즈 영화의 발굴 작업을 쭉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는 이번 발굴 작업이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가치 판단이 너무 혼란스러워진 요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조그만 생각의 지점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의 뼈와 살을 발라서 이 영화 속에 있는 피, 땀, 눈물을 한번 추출해 볼 텐데요. 여기가 발굴 포인트, 여발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아서 플렉이 망상 질환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정 실금을 앓고 있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특히 이 망상 측면에 있어서 이게 망상인지 현실인지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감독이 이게 망상이야라고 보여주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헷갈리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우리 조 셰프님이 좀 가르마를 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아서 플렉의 망상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그의 어머니인 페니 플렉이 하고 있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문제적인 주장이죠. 토머스 웨인, 그러니까 배트맨 아빠랑 내가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아서 너도 토머스 자식이야. 물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 혼의 자식이니까. 출세길 막힐까 봐. 토머스의 출세길이 막힐까 봐. 그래서 나도 아니라고 했고 너를 입양했다고 했고 서류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은 다 거짓말이야. 너는 토머스 아들이야. 라는 거. 네. 사실 이 주장은 배트맨과 조커가 배다른 형제가 된다는 그 지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그 뭐라고 하죠? 떡밥이죠. 저는 지금까지 봤던 배트맨 시리즈 중에 적어도 영화에서는 이 얘기를 한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애니메이션도 제가 알기로는 없고. 자, 페니 플렉의 이 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커의 어머니인 페니 플렉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이에요. 그렇죠. 뚜루루. 사실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임성환 작가님을 그쵸? 비롯해서 그다음에 그 누구 딸이에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스 흘리는 거. 그런 거. 김치 싸대기가 나오고 막 이런 맞아요. 건데. 우선 이건 저의 의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토드 필립스 감독이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네. 제 의견과 반대되는 부분들도 네. 사실 많이 봤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쵸. 저는 너무 궁금하다. 저는 페니 플렉의 주장을 사실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둘은 배다른 형제다. 이거 약간 소수설 아닌가요, 근데? 사실 소설인지 뭐 다소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라고 보고 계시구나. 저는 진짜라고 보고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정말 배달한 자식이다. 배다른 자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이거 그 유전자 감식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친자 확인이 아마 예스로 나올 거다. 네, 그렇죠. 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이건 물론 저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뭔가 오늘 엄청난 얘기를 하시려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밑밥을. 네. 좀 두려워서. 네. 너무 좋은데요? MBTI 이후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지기로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페니 플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네. 사실 그 근거는 의료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 그렇죠. 정보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의료 정보 기록을 보고 그 아서 플렉이 되게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인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 페니 플렉을 죽이기까지 이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의료 정보 자체의 신뢰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고담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네. 상당히 비정상적인 도시.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의 천민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그냥 그대로 부각하고 있는 네. 도시란 말이에요. 이 설정이 그러면 왜 있을까? 음. 미국 가보셨죠? 네네. 저도 미국 가봤는데 네. 살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선무당이 애원 사람 잡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을 제가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건 땅덩이가 되게 넓은 것도 있지만 네. 특히 전 이거 LA에서 느낀 건데 네. 한 블럭 차이로 마치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떤 되게 부자, 물론 이거 거기가 다 부자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느낄 때 어떤 쪽은 굉장히 무섭게 보이고 근데 그 한 블럭 차이로 마치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미국이 갖고 있는 모습 아닐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본인들의 문제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고담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부패성 이것도 의료 정보의 투명성도 얼마든지 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고담시를 통해서 한번 유출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네. 부패해서 네. 얼마든지 막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곡했을 수 있고 그거를 그저 조커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아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나 해봤고요. 네. 이건 물론 추정이죠. 이제 그러면 페니 플렉이라는 사람을 봐야 돼요. 네. 페니 플렉이라는 사람이 좋은 엄마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어머니의 상은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라면 네. 판단이 분명하냐 아니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 토마스 웨인과 자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다라는 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페니 플렉의 다른 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페니 플렉이 이게 되게 웃픈 건데 그야말로 아서 플렉을 물론 해피라고 부르지만 해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그 영화 중간에 되게 썰캐즘식으로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 하니까 너는 재밌지 않잖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되게 재밌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인데.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사실 보통의 어머니들보다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거든요. 맞아요. 원래 보통은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꿈을 주는데 이 아메리칸 드림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굉장히 매정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판단이 옳지 못하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나? 저는 오히려 냉정할 정도로 판단이 맞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더 정신이 그러니까 더욱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를 미쳤다라고 하니까 그냥 미친 사람이 된 거지 실제로는 그냥 자신의 주장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니 플렉을 단지 망상만으로 넘어가긴 좀 어렵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인데 페니 플렉이 죽고 나서 아서가 그 사진을 한 장 발견하죠. 맞아요. 그게 이제 토마스 웨인이 그 편지를 써놓고 짤막한 글귀와 함께 그 미소가 아름답다. 그 미소가 아름답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한 장 보내줘요. 그 사진 뒷면에 이제 글귀를 써놨고 물론 이게 토마스 웨인이 대단히 자상한 주인집 도령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이들이 공식적인 연애 관계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방자전 같은 설정으로 본다면 그냥 토마스라는 사람이 쉽게 건드려 봤을 수 있다라는 추정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니 플렉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식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사실 토마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식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어찌 보면. 근데 그 부분의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 토드 필립스라는 사람이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커 자체가 마냥 악인일 것이냐 그리고 배트맨은 마냥 선인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던진다라고 저는 봐요. 저랑 이거 완전 유사하군요. 그러니까 토드 필립스 감독은 토마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근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워버리는 행동을 한 거 아닐까? 자신의 인생 바운더리에서 페니 플렉을 몰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냥 입양한 사람으로 기록을 물론 입양 기록으로 남겨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관객의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으로 변환하는 절차나 혹은 주변 사람들 입막음하는 과정은 상식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설정상
토마스 웨인이 완전 무결한 선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맞아요. 토드 필립스 감독의 의도 아닐까. 맞습니다. 완전 동의해요. 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사실로 해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 감독의 의도를 10분 반영해서 사실로 생각하고 영화를 본 거죠. 저는. 원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설정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가지를 그었을 때 예스 노의 가지를 그었을 때 토마스 웨인이 페니 플렉을 뭐 속된 말로 좀 건드렸어라고 했을 때 예스. 그래서 뭐 임신을 했어? 예스. 이 노드를 계속 그었을 때 진짜로 친자일 확률은 전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네네네.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하신 거구나. 네. 근데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이 설정을 밀어넣은 이유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배트맨과 조커가 각각 선과 악을 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니네 둘이 숙적으로 막 이렇게 실제로도 계속 싸우지만 야, 니네 사실은 뿌리가 같아. 라는 거예요. 선과 악? 그거 하나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뿌리는 토마스 웨인이라는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 씨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인과 악인이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은 맞습니다. 본질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조커, 그러니까 아서 플렉은 되게 원래 선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배트맨은 이 영화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배트맨이 나온 영화가 아니니까. 브루스 웨인. 네. 근데 이 우리가 배트맨을 볼 때 느껴지는 묘한 매력 중에 하나가 배트맨이 되게 음침하고 좀 음산한 인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정의의 사도가 일단 상징 동물이 박쥐잖아요. 그렇죠. 동굴 속에 살고 그 막 평소에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채로 생활한 동물이죠. 그 애초에 조류인지 포유류인지도 헷갈려요. 저는 이 박쥐라는 설정에 배트맨의 어떤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그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커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에는 이 둘이 이 선과 악의 경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다투면서 이제 싸운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5월 하순인데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배트맨의 이제 새로운 영화가 나와요. 네. 제목이 더 배트맨이고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배트맨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영화 예고편이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거 꼭 한번 예고편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이 영화가 나오면 이 영화도 꼭 한번 발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하시죠. 네. 아무튼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는 이번 영화 이 더 배트맨은 배트맨이 배트맨 1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좀 초기의 시기를 다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트맨이 완급 조절이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당을 너무 심하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야, 너 정의의 사도 맞아? 너 네 분풀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사적 복수의 문제 뭐 이런 건데 다시 이제 오늘 영화 조커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선과 악이 한 끗 차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토드 필립스 감독이. 제가 이번에 조커 영화 발굴을 준비하면서 한 게 이제 이 그 조커에 대한 이제 그 원작 그 그래픽 노블이나 이렇게 만화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 중에서 뭐 수많은 버전이 있지만 또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그 킬링 조크라는 작품을 제가 사서 읽었거든요. 안 가져왔네요. 근데 이게 뭐 언젠가부터 자꾸 개그 캐릭터가 돼요. 꿈이 코미디언이었다는 거는 조커가 아서플렉이 아니라 원우 씨였던 것 같아요. 네. 코미디언 얘기도 이따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킬링 조크라는 작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운수 나쁜 하루를 경험하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서의 모습도 보면 되게 불운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라서 그런 거겠지만 정말 그 방향으로 몰아가요. 조커가 되도록 몰아간다고. 운수 나쁜 하루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근데 또 알고 보면 배트맨도 운수 나쁜 하루를 겪은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배트맨 어린 시절에 이제 브루스 웨인의 부모님들이 그 괴한한테 살해당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맞아요. 배트맨 시리즈의 되게 클리셰 중에 하나죠. 네. 이 목걸이를 브루스의 어머니의 목걸이를 그 괴한들이 뜯으면서 살해하는 장면. 그 졸지에 고아가 되는 거죠. 물론 차이가 있다면 이 운수 나쁜 하루를 겪어도 배트맨은 어쨌든 간에 이제 기존의 어떤 법과 체제를 수호하는 방향에서 싸운다는 건데 이 앞으로 공개될 더 배트맨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래 네가 정의의 편에 선 건 알겠는데 악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너도 같이 괴물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네. 누군가는 요새 많이 나오는 금수저고 누군가는 흑수저고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의 전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래서 이 조커에서 나온 이 배다른 형제설이 뭐 사실 여부를 사실은 떠나서 그렇죠.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아주 예리하게 담아내고 있는 거고 사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커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토마스 웨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원우 씨 얘기 듣다가 네. 든 생각인데 배트맨에게 네. 그리고 조커에게 우리가 관객들이 느끼는 페이소스가 강한 이유를 아까 그 양면성에서 네.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그런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면 오페라의 유령, 그렇네요. 혹은 뭐 지킬 앤 하이드나 그렇죠. 미녀와 야수, 맞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 그렇죠. 말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어둠과 우울함을 스스로는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실에서만 잘생긴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서의 그런 막 그 방구석 여포 같은 찐따 같은 모습을 보면 막 나도 저랬는데를 느끼기 때문에 저런 감정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뿐이죠. 예, 뭐 마블 영화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너무나 건전하고 잘생기고 막 그 선 그 자체인 캐릭터가 있지만 사실 진짜 인기 많은 건 아이언맨이잖아요. 뭔가 맞아요. 좀 어딘가 좀 구멍 나 있고 그쵸. 불완전하고 감정에 휩쓸리고 그런 캐릭터들에 우리가 또 더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뭐 저는 네. 페니 플렉의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네. 두 사람 토마스 웨인과의 관계는 사실일 거다라고 저는 일단 좀 깔고 있었고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본 부분은 토마스 웨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네. 값을 매기는 과정이었다라는 네.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우 시절